이번 주에 환율 좀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이 주식 계좌가 하루가 멀다 하고 폭락하고 무너지는데 환율은 오히려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환율이 내린다라는 건 원화값이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보통은 우리 경제가 괜찮아 보인다는 신호를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경제가 그렇게 괜찮다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맨날 폭락을 할까요? 오늘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두 가지 장면이 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환율 하락이 왜 오래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건지 날짜랑 숫자, 데이터만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치부터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장중에 1435원 90전까지 내려왔는데요. 지난 2월 말 이후에 5달 만에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어제도 하루에 15원 넘게 빠지면서 1440원대로 내려앉았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한숨 돌렸다 싶으실 겁니다. 근데 딱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지난달 30일 환율은 1549원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009년 3월 6일 이후에,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또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에는요 1554원까지 올라서 사흘 연속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 당시 환율이 31거래일 연속으로서 1500원대에 머물렀었고요. 올해 2분기 평균이 1501원, 그리고 이건 분기 평균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숫자였습니다. 정리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였었는데 어떻게 해도 잡히지 않던 환율이 지금은 5달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다는 거. 한 달 사이에 120원 가까이가 빠진 겁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어땠을까요? 어제도 코스피랑 코스닥에 동시에 매도 사이드가가 걸릴 만큼 시장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중입니다. 이 주식이 폭락하면 보통 외국인이 주식 판 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나가면서 환율이 오르는 현상이 일반적이죠. 그게 바로 교과서의 정석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이 폭락하는데 환율도 같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기간에 누군가 아주 큰 손으로 달러를 팔았다라는 건데, 그 판 사람이 누구인지 명단을 확인해보면 생각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수출 대기업들이겠죠. 근데 이 대목에선 사연이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던 지난 6월 11일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조선 3사를 정부 서울청사로 불렀습니다. 재정경제부랑 산업통상부 차관이 나와서 수출에서 받은 대금을 바로 원화로 바꿔달라, 그리고 해외에 쌓아둔 돈을 국내로 들여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근데 기업들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의외인 지점입니다. 6월 중순 기준 5대 은행의 기업들이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인 채로 넣어둔 예금이 543억 7천만 달러, 오늘 환율로 어림잡아가지고 78조 원어치였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고요. 3월 말부터 매달 계속 불어나던 중이었습니다. 이 당국이 팔아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기업들은 환전 시점을 늦추면서 달러를 오히려 더 쌓았다라는 건데, 환율이 더 상승한다 쪽에 무게를 뒀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고, 심지어 금융위원회랑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마케팅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버티던 달러가 왜 7월 들어서 갑자기 쏟아져 나왔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올해 1월달 관세청은 환율이 1470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그리고 실제 은행으로 오고 간 무역 대금이 크게 차이나는 1138개 기업을 골라가지고요 외환검사에 들어갔고, 대기업만 62곳이 들어갔고요. 또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6월 10일에는 재정경제부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그리고 국가정보원까지 전부 다 모아가지고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었고요. 6월 하순에는 국세청이 외환을 부당하게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기업 11곳을 포함해서 31개 기업의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혐의 금액이 약 1조 원이었습니다. 관세청이 상반기에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만 792건, 7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7월달 중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수출 대금을 빠르게 국내로 안 들여오는 기업들을 상대로 관세청이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 관세청이 보도 자료까지도 내면서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이 법령상의 의무를 어긴 불법 외환거래만 검사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부인을 한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두자면요, 이 조사로 압박해서 기업들이 환전을 했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관세청에서 명확하게가 아니라고 했는데 다만 순서 자체는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이 팔아달라는 요청이 먼저 있었고 기업들은 달러를 쌓으면서 버텼다라는 거, 그 사이에 검사랑 조사의 폭은 넓어졌고요. 그리고 7월 달에 본격적인 달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7월 14일 당국은 주요 반도체랑 중공업 기업들의 선물한 매도 물량들이 시장에 대규모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고, 선물한 매도가 뭐냐?
나중에 받은 달러를 지금 정해둔 값에 미리 팔기로 계약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7월 21일 정부는 한 달 만에 같은 기업들을 다시 불렀어요. 이 자리에서 재경부 2차관은 지난달 간담회 직전 1,550원대까지 올랐던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단기간에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서 수출 기업의 내고 확대, 조선사의 선물한 매도, 그리고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에 따른 자금 유입을 꼽았습니다. 이 원화 약세에 걸었던 역외 투자자들의 달러 매수세도 다소 잦아들었다라고 하고요. 내고라는 거는 수출로 받은 달러를 은행에 팔아서 원화로 바꾸는 걸 뜻하는데, 여기서 ADR은 우리 회사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증서인데요. 이걸 발행을 하면서 큰 돈이 움직였습니다. 다만 ADR로 들어온 주식 대금은 실제로 국내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이 전문가 반론도 있었어요. 효과가 크든 작든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성격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꼽혔고요. 어젯밤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죠. 이에 따른 달러가 약세로 돌았습니다. 다만 만장일치는 아니었죠. 투표권이 있는 위원 중에 9명이 동결, 3명은 올려야 된다 주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월말이라서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파는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 조용히 움직인 주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의안당국 자체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반년 동안 50조 원 규모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았고 1분기에만 1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날짜가 적힌 발표문과 기사에 그대로 실려있는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 명단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전부 다 시한이 있는 돈이라는 거고 월말 내고는 달력이 넘어가면 일단락됩니다. ADR 자금은 한 번 들어오면 끝납니다. 간담회 협조로 나오는 환전은 78조 원이라는 정해진 달러 예금 잔액에서 꺼내 쓰는 거고요. 이것마저도 원래 주인들이 팔기 싫어하던 돈입니다. 이 당국의 매도 자체가 나라가 가진 외환 보유액을 꺼내 쓰는 것이라서 무한정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환율을 1,550원까지 밀어올렸던 힘은 어디 갔을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약 945억 달러, 오늘 환율로 따지면 136조 원 안팎입니다. 7월 초에는 하루에 2조 너치를 판매해서 9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가기도 했어요. 엔화는 달러당 162엔대로서 1986년 이후 약 39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밀렸고요. 원화는 엔화랑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원화를 누르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수입 업체들의 결제 수요, 그리고 개인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려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수요, 환율 하락을 막는 요인으로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가장 이상한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반도체 호조를 근거로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을 1,350억 달러에서 2,900억 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역대 최대 흑자가 작년 1,231억 달러였는데 원화로 따지자면 177조 원쯤 되는 종전 기록의 2배가 넘는 약 420조 원 규모를 내다보게 된 겁니다. 무역으로 사상 최대의 달러를 벌어들일 거다, 이런 나라의 환율이 왜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까지 갔을까요? 그 정답은 한 개입니다. 벌어들인 달러가 원화로 안 돌아오기 때문인 거고, 지금 기업들은 달러인 채로 쌓아두고 외국인은 주식을 팔아서 나가고 개인들 돈도 해외 주식으로 나갑니다.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환전을 거듭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럼 이 구조의 뿌리는 뭘까요? 결국 우리 경제 안쪽의 체력 문제로 이어집니다. 지금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3.0%로 올리면서도 취업자 증가 전망은 오히려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오히려 내렸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전체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런 판단이 숫자로서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달 취업자는요 6만 3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고,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 중입니다. 청년 취업자는 44개월 연속 감소해 청년 실업률은 7%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만 9만 7천 명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전체 실업률은 2.8%로 낮아 보이는데요. 이 국책 연구기관인 KDI 측에서는 이 낮은 실업률에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한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 이렇게 섞여 있다는 분석을 남겼어요. 일을 찾지 않으면 통계상 실업자로 잡히지 않기 때문인 건데, 이 자영업 쪽에서는요 한 해 폐업자가 100만 명에 이르는 시대라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반도체가 벌어들이는 돈, 동네 상권의 경기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거고, 이런 구조에서는 세계 시장이 흔들릴 때 원화가 먼저 팔리는 돈, 안전한 돈이 아니라 위험할 때 제일 먼저 정리되는 돈으로 취급받는다는 뜻이고, 올해 외국인 자금 이탈과 엔화 동반 약세가 그걸 실제로 보여줬었죠. 바깥 상황은 지금 어떨까요? 또 조용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뉴욕 증시가 물가 의료, 유가 급등에 다우지수 2% 떨어졌고요.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에 5% 이상까지 올라서 2007년 이후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선 이란을 향해서 매우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두들겨 패겠다라는 이례적인 발언까지 내놨고 이 연준 안에서 3명이 금리를 올리자고 한 것까지 합쳐보면은 지금 위험 회피 심리에 불이 붙을 만한 재료가 줄줄이 대기 중인 셈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전 세계 투자자들도 위험자산 투자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순간이 오면 어떤 돈이 가장 먼저 팔릴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가 먼저 팔린다는 거고, 여기서 제가 보고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요, 앞으로 8월 달로 넘어가면서 이번 하락을 만든 공급 세 갈래, 그러니까 월말 내고 ADR 그리고 동료에 따른 환전의 힘 전부 다 약해지는 구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구간에서 이란이 됐든 유가가 됐든 미국 금리가 됐든 여러 가지 전 세계 거시경제 바깥 변수 중에 하나라도 커진다. 그러면 다시 환율은 1,400원대 후반, 또 나아가서 1,500원대까지 복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먼저 공급의 성격을 보셔야 돼요. 이번에 나온 달러는 전부 일회성이거나 정해진 잔액을 꺼내 쓰는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의 성격인데 외국인 이탈, 엔화 약세, 그리고 해외 투자 환전 수요까지도 이 구조적이고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보시면요. 달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수출 대기업들이 불과 지난달까지도 달러를 쌓아나가면서 환율 상승 쪽에 서 있었다. 이 사실을 보시면은 저는 이게 가장 무거운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대공황이라는 단어까지도 등장하죠. 저는 그 단어를 함부로 쓰고 싶진 않습니다만요. 주가가 한 달 낙폭으로 외환위기 때 기록과 비교되는 달을 우리가 방금 지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을 이미 한번 찍었다라는 거, 두 위기의 숫자들이 지금 시장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전부 다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을 평범한 조정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달의 환율 하락 자체가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이 시안에 있는 달러 공급이 한꺼번에 몰린 결과에 가깝다라는 거고, 그 공급이 잦아드는 8월달 바깥 변수에 하나라도 커진다. 환율은 다시 위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문제는 환율 숫자가 아니라 폭락장이 무방비로 서 있는 우리 계좌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1,430원대가 오래갈 자리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잠깐 스쳐가는 자리라고 보시나요? 이 댓글로 자유롭게 이 환율에 대한 의견, 생각들 남겨주시고 코스피 전망들도 남겨주시면은 이 다음 영상에서 이런 폭락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면서 오히려 수익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 오늘처럼 날짜랑 숫자랑 데이터로서 하나하나 천천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